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라이언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지난 팔자주름 영상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고민이 많다고 하는 이 심부볼 주름, 마리오넷 주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팔자주름 못지않게 노안으로 보이게끔 하는 주범이잖아요. 이 마리오넷 주름 어떻게 없애야 되나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팔자주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조만간 이 마리오네트 주름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마리오네트 주름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요. 한 달에 한 30-40분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팔자주름은 보통 젊은 나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 고민인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40대 이상에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주름의 1순위는 마리오네트 주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PD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질문을 가지고 오셨으니 제가 마리오넷 주름을 없앨 수 있는 홈케어부터 병원 추천 시술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마리오넷 주름은 왜 이름이 마리오넷 주름인 건가요? 네,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는 이 어원은 우리 마리오네트 인형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리오네트 인형을 보면은 입꼬리부터 이 아래쪽까지 턱까지 쭉 처진 주름을 특징적으로 하는 인형입니다. 이러한 인형의 주름을 닮았다고 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있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좀 우울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로는 심술보, 불독살이 있습니다. 심술보와 불독살을 뺨의 피부가 처지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의 바깥쪽으로 불룩하게 생기는 걸 말하는데, 보통 마리오네트 주름이 심한 분들은 이 불독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명칭이었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리오넷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한데, 특히 여기 주름은 팔자 주름이랑 다르게 중년이 돼서야 티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꺼짐과 처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 주변의 피부는 움직임이 많은 부위입니다. 이 움직임에 따라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그런 세포들이 빨리 분해가 되는 경향이 있고, 입꼬리 아래쪽의 피부가 빨리 꺼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처짐에 의한 부분인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볼의 피부가 처지면서 심술보, 심부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부가 단차가 생기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더 짙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팔자주름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떤 거는 꺼짐이고 어떤 거는 처짐이다,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마리오네트도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마리오네트 주름을 확실하게 원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나름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은, 이 처짐에 의한 경우는 이쪽에 마리오네트 주름 바깥쪽이 심부볼이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약에 본인 피부를 만졌을 때 불룩하게 집히는 게 있다, 그러면 처짐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집히는 게 없다, 그런데 마리오네트가 주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꺼짐에 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것 중에 또 하나인데, 가끔 이 마리오넷 주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꼭 제니 씨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니 씨는 아직 되게 어리잖아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는데 영향을 주는 게 꺼짐과 처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꺼짐과 처짐은 사람마다 진행하는 속도나 정도가 다 다양합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꺼짐이 빨리 진행되는 분도 있고, 꺼짐이 빨리 발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꺼짐이나 처짐이 거의 안 생기는 분은 아마 마리오네트 주름이 없겠죠. 이러한 차이를 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인 피부의 특성, 체질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얼굴에 표정 근육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노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입 주변의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마리오네트 주름을 악화시키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빨리 또는 늦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리오넷 주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리오넷 주름도 병원에 오지 않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마리오네트 주름도 집에서 잘 관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입꼬리 내림근입니다. 말 그대로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은 꼬리가 내려가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입꼬리 올림근이 있습니다. 이는 입꼬리를 올리는 데 쓰이는 근육으로, 이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반대로 마리오네트 주름이 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오네트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꼬리 올림근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는 입을 꼭 다물고 편히 입꼬리를 옆으로 벌린 다음에 앞볼 쪽의 근육에 힘을 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 30초에서 1분 정도를 버티면은 약간 떨릴 정도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쪽 근육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입꼬리 올린 근이 강화가 됩니다. 안 좋은 습관은 입꼬리 내린 근을 많이 쓰는 습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년 이상 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무표정이 되고 뚱한 표정을 많이 짓는데, 입을 다물고 본인 모르게 이 입꼬리 아래쪽에 힘을 주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힘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발달이 되면서 주름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으면 마리오네트 주름이 눌리고 자극받고 압박받으면서 주름이 더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겠습니다. 야, 이 집에서 꼭 바른 자세로 또 누워서 자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제 중년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마리오네트 주름 요 관리를 따로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보시면은 제가 마리오네트 주름이 심해 보이시나요, 피디님? 이거 암살 질문이에요. 아니요, 별로 심해 보이진 않으십니다. 네, 훈련의 결과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군요. 평소에 이제 마스크 속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팔자주름 예방하는 훈련, 그리고 마리오네트 주름 훈련을 남모르게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홈케어법 말고 단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원장님이 가장 추천하는 마리오네트 주름 제거 베스트 시술,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리오네트 주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에 맞는 시술을 하는 겁니다. 꺼짐이 있게 되면은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볼륨 시술을, 처짐이 있으면 처진 부위를 끌어올려주는 리프팅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처진 부위를 끌어올려주는 시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울세라가 있습니다. 울세라는 아마 보편적인 마리오네트 주름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1순위로 꼽는 시술일 겁니다. 우리가 처진 부위를 끌어올려주는 효과도 강력하고, 지방이 좀 쌓여서 불룩하게 있는 부분을 지방 분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제가 지난번 티어리스트 편에서 S등급을 드렸던 슈링크를 대신해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술로는 써마지가 있습니다. 써마지는 피부가 얇거나 지방이 처진 게 아니라 피부 표면이 처진 분들한테 적합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써마지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티어리스트 편에서 A등급을 주었던 올리지오나 튠페이스를 대신해서 한번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술로는 온다리프팅이 있습니다. 온다리프팅은 지방 분해를 하는데 좀 탁월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졌지만 이 부위가 심부볼이 불룩하게 좀 나와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적합한 시술입니다. 또한 통증이 걱정이신 분들, 울세라나 써마지는 통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시라면 통증이 거의 없는 온다리프팅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시술들은 꺼짐에 의한 부분을 개선하는 시술들입니다. 네 번째 시술로는 필러가 있습니다. 필러는 마리오네트 주름의 꺼진 부위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술인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으로 너무 많은 양을 욕심부려서 넣게 되면은 오히려 필러가 넣은 부위에서 좀 밀려나는 현상, 이동하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주변의 심부볼이 더 불룩하게 처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주의해서 시술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베룩 볼륨이 있습니다. 주베룩 볼륨도 꺼진 부위를 채워 넣는데 매우 효과적인 시술인데, 필러를 보통 원하지 않는 분들, 꺼려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시술입니다. 볼륨 개선 효과는 필러보단 좀 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술을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시술로는 레디어스가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꺼짐과 탄력을 함께 개선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꺼짐을 채워주는 효과는 필러나 주베룩 볼륨보단 약하지만 탄력을 같이 개선해주기 때문에 처짐에 의한 마리오네트 주름이 어느 정도 같이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적인 시술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꺼짐과 처짐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조합의 시술로는 울세라와 써마지, 그리고 주베룩 볼륨 같은 볼륨 시술을 함께 해주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만약에 처진 부위가 지방이 많이 쌓인 것처럼 많이 불룩하게 나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지방 분해에 효과적인 울세라와 함께 온다 리프팅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병원에 오셨던 분들 중에 마리오네트 주름이 개선된 실제 치료 사례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실제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울세라와 써마지로 개선한 사례입니다. 이분은 마리오네트 주변부를 보면 처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옆이 좀 불룩하게 심술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울세라와 써마지로 깊은 층과 피부 표면층을 함께 끌어올리면은 마리오네트 주름이 사진과 같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회 시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와, 1회만 해도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게 보이는군요. 네, 1회 시술을 하더라도 원인에 맞게 잘 시술을 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베룩 볼륨으로 개선한 사례입니다. 이분은 입꼬리부터 생긴 마리오네트 주름이 꺼짐 양상으로 생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심술보나 처진 양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3회 주베룩 볼륨을 시행했고요. 그림과 같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베룩 볼륨이 효과가 필러보다는 떨어진다. 뭐 나도 댓글도 막 이런저런 댓글이 있고 해가지고 저는 엄청 많이 맞아야 되는구나 싶었는데 이 정도면은 맞을만 한 것 같아요. 네, 주베룩 볼륨도 필러보다 이제 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팔자주름 편에 이어서 중년 이상의 분들한테 가장 큰 고민과 스트레스인 마리오네트 주름을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떠한 시술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피디님께서 아직 뭐 나이가 신경 쓰실 나이는 아니겠지만 평상시에 입 주변의 근육을 엄청 많이 쓰시는 걸 보면은 지금부터라도 입꼬리 올림근을 좀 열심히 훈련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뼈에 잘 새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마리오네트 주름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라이언이었습니다.